날 속여. 내가 바보로 보여. 너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지은호. 지강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깊은 밤 골목길 가로등 아래에서 그는 은호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고 있었는데요. 은호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강호야,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얘기 차분히 하자. 하지만 강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가족관계 등록부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건데요. 그 안에는 지은호가 친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널 친누나라고 믿었는데 이게 다 거짓이었어. 강호의 눈빛이 광기처럼 번쩍였습니다. 엄마도 너도 다 나만 속였잖아. 나만 바보였던 거야. 순간 강호는 분노에 휩싸여 은호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깍! 은호는 비틀거리다 돌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순식간에 따뜻한 피가 흘러내리며 땅을 적셨습니다. 강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아니라고.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은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피비린내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강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춰야 해. 그는 은호의 몸을 부축해 어두운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강호는 은호를 어두운 골목 깊숙한 곳까지 거의 질질 끌다시피 옮겨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따뜻하고 끈적한 피가 점점 식어가는 것이 느껴지자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젠장 어떻게 해야 돼. 강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며 절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후회, 그리고 극도의 혼란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은호는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가느다란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자 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은호의 입가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다행이야. 그러나 안도감은 곧 더 큰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난 끝장이야. 감옥에 갈 거야. 그리고 엄마까지 날 버리겠지. 강호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낡은 쓰레기통, 버려진 박스, 잡동사니가 쌓인 좁은 골목길.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잠시 안심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고요가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강호야. 생각하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그치듯 속삭였습니다. 이걸 아무도 모르게 감춰야 해. 그래야 내가 살아. 강호는 은호의 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피범벅이 된 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혀왔다. 그동안 누나라고 믿으며 의지했던 존재가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있다는 사실이 차가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나를 속였어, 누나? 강호는 흐느끼듯 중얼거리며 은호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곧 잔혹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감춰야 한다.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돼.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강호는 흠칫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공포가 그를 더욱 조급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젠장, 시간이 없어. 그는 은호를 다시 한번 힘껏 부축하며 골목 끝에 오래된 폐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패한 냄새와 곰팡내가 진동하는 그곳은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버려진 집이었죠. 폐가 안으로 들어선 강호는 문을 거칠게 닫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바닥에 은호를 눕히자 그녀의 머리에서 다시 피가 번지며 시멘트를 적셨습니다. 강호는 손으로 피를 닦아내려 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러다 진짜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방 한쪽을 미친 듯이 뒤지며 무언가 은호를 덮을 수 있는 천이나 이불을 찾았습니다. 곰팡이가 핀 낡은 담요를 꺼내 은호 위에 덮으며 손가락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버려진 마대자루와 박스를 차례로 쌓아 올렸습니다. 마치 은호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을 지워가며 강호는 자신을 달래듯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잘 처리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그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호는 숨을 죽이며 문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끝에 희미하게 비치는 한 사람의 그림자. 그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누구지? 설마 본 거야? 그의 눈빛이 공포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호가 폐가 안에서 은호를 덮고 흔적을 지우던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골목 입구에서 낮게 울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어디 있어? 강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순간 강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여길? 지혁은 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골목 안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꼭 쥐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호야, 듣고 있으면 대답 좀 해. 지혁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연락이 잘 되던 은호가 잠깐 외출한다더니 몇 시간째 돌아오지 않자 지혁은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직접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폐가 안쪽에서 그 소리를 들은 강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들키면 끝장이야. 지금 여기서 지혁한테 잡히면 모든 게 다 끝이야. 강호는 필사적으로 두 눈을 굴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출구는 하나뿐, 바로 지혁이 들어오는 그 방향뿐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생각한 끝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누나를 두고서라도 지금은 도망쳐야 해. 강호는 은호를 덮은 박스와 마대자루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낮춰 폐가 반대편에 난 좁은 뒷문으로 살금살금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쌓인 부서진 유리 조각 하나가 그의 발끝에 걸렸습니다. 짤랑. 날카로운 파편이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혁은 그 소리에 반응해 눈을 번쩍 뜨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은호야, 거기 있니? 그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강호의 얼굴은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젠장, 들켰어. 순간 강호는 뒷문을 거칠게 밀치며 골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폐가의 낡은 문이 삐걱이며 크게 흔들리자 지혁은 직감적으로 그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야, 거기서. 지혁은 전력으로 쫓아가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골목길을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골목을 빠져나가던 그의 뒷모습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처절했습니다. 지혁은 그를 끝까지 쫓으려 했지만 길이 어두운 데다 강호는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혁은 골목 끝에서 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헐떡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린 지혁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은호야, 제발 무사해야 돼. 지혁은 다급하게 폐가 쪽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폐가 안으로 들어선 지혁은 어둠 속에서 묘하게 비릿한 냄새를 맡고 코끝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낡은 박스 밑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피? 지혁은 숨을 삼키며 손을 뻗었습니다. 박스를 황급히 치우자 그 아래서 의식을 잃은 채 피투성이가 된 은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은호야, 정신 차려. 지혁은 절규하듯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혁의 손이 피로 젖어가며 그의 눈빛은 충격과 분노로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이 짓을 한 거야? 지혁은 이를 악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강호는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지혁은 피투성이가 된 은호의 모습을 떠올리며 수십 번도 더 두 손을 움켜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제발 은호만 무사하면 돼. 긴 밤이 끝나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새벽 의사가 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으니 지금은 안정을 취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지역은 거의 주저앉을 뻔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실 안. 희미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들어올 무렵 은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밤새 지키던 지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호야, 깼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동시에 아직 남아있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잠시 멍하니 지역을 바라보다 문득 골목길에서의 끔찍한 장면이 떠올라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강호의 분노에 찬 얼굴, 자신을 밀치던 거친 손길, 그리고 머리로 전해지던 날카로운 충격감. 은호의 숨결이 거칠어지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역은 다급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은호야. 이제 안전해. 내가 곁에 있어.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지? 나한테 말해줘. 은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할 수 없어. 그 사람은 내 동생 강호야.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고통을 억누르며 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 지역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은호야,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그 사람을 본 거잖아. 얼굴을 봤잖아. 아니야. 은호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못 봤어. 나도 기억이 안 나. 지역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제발 거짓말하지 마. 그놈을 잡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겨. 내가 그 사람 얼굴만 말해주면 내가 반드시 끝내버릴게. 하지만 은호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을 피한 채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지역의 표정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왜 말을 안 해? 내가 이렇게까지 숨기려는 이유가 뭐야? 그 순간 은호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입술을 꾹 깨문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내 동생이야. 그 사람이 내 동생이야. 내가 말해버리면 강호는 끝장이야. 그리고 우리 가족도 완전히 무너져버려. 은호는 결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지역이 다그쳐도 그녀는 끝내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그 한마디는 지역의 가슴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지역은 혼란과 분노 속에서 은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말을 안 한다면 내가 직접 찾아내겠다. 그리고 그놈이 누군지 반드시 내 두 눈으로 확인하겠어. 그 시각 병원 밖의 어두운 주차장 한편에서 강호는 멀리서 병실 불빛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들켜서는 안 된다는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